송골 맺힌 땀이 쏙 들어가게 해주는 이것, 바로 메밀입니다. 메밀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한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심신을 안정시켜줌으로써 다한증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메밀의 찬 성분은 그 열을 식혀줌으로써 다한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 메밀은 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좀 찬 사람들은 다용량의 섭취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메밀 비빔국수였는데 오늘도 메밀면 요리인가요? 네, 지난주엔 통풍을 예방하는 과일 소스에 중점을 뒀는데요. 이번 주엔 흐르는 땀도 멈추게 할 시원한 메밀국수를 만들어 보려고요. 먼저 1시간 정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든 소고기를 준비하고, 대파, 무, 다시마와 함께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약한 불로 줄여 육수를 내주세요. 육수가 우러나면 체에 걸러 냉장실에서 차게 식혀줍니다. 이제 국수의 고명이 될 대파와 당근은 채 썰어 팬에 살짝 볶아두고, 김은 가위로 가늘게 잘라주세요.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각각 지단을 만들어 채 썰고, 마지막으로 메밀면을 삶아주는데요. 끓는 동안 잘 저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삶아진 메밀면은 찬물에 헹궈 면을 끈끈하게 만드는 전분 제거. 그릇에 메밀국수를 담고 차갑게 식힌 육수를 부어 고명을 올리면 땀날 새가 없이 한 그릇 뚝딱한 시원한 메밀국수 완성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다한증 환자분들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전문의를 찾아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평소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즐겁게 드시고 다한증도 예방해보세요. 네, 이 땀 배출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 다한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한증은 어떤 증상인지 또 왜 나타나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황준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여름에 더우면 누구나 땀이 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너무나 네. 많이 네. 땀이 흐르는데.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은 땀을 흘리는 이 다한증. 예. 건강에 안 좋은 거라면서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땀은 네. 난다고 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네. 않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먼저 땀의 기능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 우리 몸에서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그다음에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는 아주 이런 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분들도 네.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육체 노동을 과하게 할 때는 땀이 날 수 있기 나죠.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땀인데, 단 이 과도한 이제 이 다한증 환자분들은 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리고 심한 경우는 사회적으로 위축이 될 정도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질환이랑 연관도 있기 때문에 땀이 난다고 해서 그냥 이건 넘어가서는 안 되고 과도하게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땀이 그러니까 노폐물을 배출하는 건데 그 이상으로 나오니까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 예. 이게 그러니까 다한증이라고 예. 정의를 내리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대체? 그리고 몸에 어떻게 나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다한증 환자분들은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더울 때는 네. 여름에 많이 난다거나 이런 건 정상적인 경우인데요. 예. 다한증 환자분들은 1년 내내 그 정도가 과한 경우가 많고요. 네, 네. 네. 겨울에도? 예, 겨울에도. 네, 네. 특히 물론 이제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는 네. 굉장히 덥기 때문에 체온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갈증을 식히기 위해서 물도 많이 먹고 수복과 같은 그런 수분이 많은 음식물을 먹기 때문에 여름은 더더욱 많이 나는 계절이고요, 특히. 예. 그리고 이 땀이 빨리 식지 않기 때문에 산패되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한증 환자분은 특히 여름을 더 괴로워합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 중에 또 네네. 이제 다한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질환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질환과 연관되는 질환은 어떤 경우가 질환이에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를 속발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네. 당뇨, 결핵, 갑상선 기능 항진증, 뇌하수체 기능 이상, 이런 경우에도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행 질환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환과 상관이 없는 경우,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이 원발성 다한증 같은 경우도 심한 경우는 집중을 요하는 직업이랄지,
네.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자꾸만 땀이 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땀을 나는 증상이 그냥 넘길 만한 증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쉽게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온도인데도 누구는 땀이 많이 흘려, 나는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야. 예. 저도 좀 땀을 많이 예, 흘리는 예, 체질인데 예. 심지어는 겨울에 식은 밥을 먹어도 땀 흘리는 사람 예, 있잖아요. 예. 이마에. 예, 맞습니다. 뭐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예, 사람.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다한증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한증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네네. 먼저 다한증은 땀이 나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는 네. 전체적으로 나는 이제 전신 다한증이 있고요. 먼저 예. 부위에 따라서는 그리고 한정된 장소, 예를 들면 머리면 머리, 아니면 손바닥이면 손바닥, 발바닥, 네. 애과 이런 국소적 다한증 이렇게 먼저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특히 이 전신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금 그 심각성이 좀 덜한 경우가 있는데 뭐 네네. 많은데 그 국소적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지속될 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아. 이 국소적 다한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먼저 머리에 나는 두한증. 네. 이 두한증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체격이 좀 살이 좀 찌면서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많이 먹는 거죠. 아. 기름진 것과 네, 술 네.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면 이 비위에 습열이 많아지는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수족 다한증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증상인데 네. 유전적인 요인이 연관이 있고 1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이제 뭐 필기랄지 아니면 이제 공공 이제 버스를 탈 때 손잡이를 잡는다랄지 아니면 유분기 있는 로션만 받으라도 땀이 멈추자고 줄줄 흐르기 때문에 아주 그 가장 정도예요? 고통스러워하는 다한증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과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액취증이랑 냄새랑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예.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좀 위축받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언급드린 머리에 나는 두한증, 네. 그리고 수족에 집중되는 수족 다한증, 어. 그리고 애과에 나는 애과 다한증 같은 경우는 네. 부위별로 구분이 되는 다한증이고요. 네. 그다음에 예, 예. 이제 땀이 나는 시간에 따라서는 낮 동안에 자기가 이제 느낄 때 많이 나는 경우를 이 자한이라고 하고요. 아. 그다음에 잘 때 나는 경우를 이 도둑도자를 써서 도한이라고 하는데 아. 네. 자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몸이 굉장히 약해서 나는 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보약 한 제 먹어라. 너 왜 이렇게 그렇죠. 네. 왜 이제 멀쩡한 땀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이런 맞아요. 경우인데 어. 이게 표가 약해지면서 땀구멍을 막아주질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허증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는 중에 따는 남은 특히 네. 질환과 연관이 있는데요. 결핵을 앓는다거나 아니면 큰 병을 앓고 나서 그다음에 신장 질환. 네네. 특히 밤에 나는 건 이 끈끈한 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도안해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질환과 연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진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렇다면 한방에선 어떻게 치료가 예, 있습니까? 한방에서 이제 네. 중요한 게 이제 땀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지만 네. 땀이라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예. 땀은 치료해야 될 대상이 있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 있는데 땀 흘리고 나서의 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 예, 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나 네. 또 아니면 개운하게 목욕을 하고 흘리는 땀은 기분 좋은 땀이죠. 네. 보통 이제 흘리고 나면 좀 시원하다, 개운하다 예, 이렇게 예. 표현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땀 말고 땀을 흘리고 나서 왠지 기운이 빠진다. 몸이 처지는 것 같다. 근데 이런 땀이 지속된다면 이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땀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네. 이 땀을 흘리고 나서의 반응을 보고 치료를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신 다한증 그리고 땀이 나는 부위나 이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치료하는데 전신 다한증이 아까 말한 두한증 같은 경우에는 살이 찌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많이 풀거나 또는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비위의 습열과 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비위의 습열과 담을 쳐주는 것이 네. 두한증, 머리에 나는 땀을 치료하는데 아주 메인 치료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기들을 특히 네. 부모님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체라고 해서 원래 열이 많기 때문에 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모공의 개폐 작용이 아직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땀이 잘 식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과도한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더운 계절인데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 옷을 자주 갈아입혀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체온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면서 감기도 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면 소재의 가벼운 옷으로 자주 갈아주면서 바람을 조금씩 쏘이게 하는 풍욕이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예. 참 여러 가지 종류인데 다한증도 예, 보니까 예. 아까 예. 어장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 수족 다한증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요거는 또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해요? 예, 수족 다한증 같은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연관이 있는 그 네. 1차성 다한증, 1차성 수족 다한증이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대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들고 시작되는 네. 2차성 다한증이 네. 있는데 이 구분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요. 1차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인구의 1%가 무조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다한증 같은 경우는 1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나는
나는데 예. 이 정도가 정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네. 시험을 치면 시험지가 젖는다거나 그리고 뭐 종이가 찢어진다거나 네. 필기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버스 손잡이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총기류 같은 걸 꽉 쥔다거나 필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로션을 받으라도 땀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네. 항진된 교감신경을 낮춰주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치료뿐만 아니라 네. 모공을 직접 막아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가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항진된 교감신경 보통은 섬세하고 예민하고 눈치도 빠르고 좀 약간 이런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약물 치료와 함께 모공을 막아주는 치료에는 보톡스랄지 그다음에 드릴크로라고 네, 그런 네, 약도 네. 있고 전기 이온 영동 치료라고 이제 이런 치료 방법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수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술적인 방법은 신경을 자르고 나면 다른 쪽으로 가서 땀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 때문에 최근에는 기피하는 환자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요. 네, 네. 아니, 다한증 중에서 또 이 갱년기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갱년기 다한증 이것도 있다면서요? 예, 맞는데요. 이제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네.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네. 특히 가장 많이 이제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이 올라온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열이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올라오기 때문에 파도조자를 써서 조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위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번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열 왕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열이 한번 올라왔다 식으면서 땀이 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씩 계속 탈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피부도 더욱더 건조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 점막도 약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도 잘 오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환자분들이 그 호르몬 치료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네. 이 호르몬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호르몬 치료를 끊고 나면 다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때도 반드시 자기한테 잘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치료 말고도 이제 민간 이제 식품 중에서는 또 뭐 아니면 뭐 쑥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뭐 홍삼 이런 경우를 드셔보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홍조가 너무 심한다거나 또 얼굴이 너무 붉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랑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막 땀이 막 많이 나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땀이 없는 사람 보면 좀 부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땀이 너무 안 나도 이것도 병이라면서요. 예. 무한증? 예, 이게 오히려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땀이라는 건 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네.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피부에 보습을 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노폐물을 빼주는데 네. 무한증이 있다는 건 이런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고 내 노폐물을 빼지 못하는 부담을 우리 신체의 다른 장기인 간과 신장의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무한증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까요? 이게 무한증이 이제 오는 경우를 보면요. 먼저 이제 선천적인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약간 병 때문에 오는 다한증이 있는 것처럼 병 때문에 오는 무한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선천성으로 외배업, 이 피부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나 네. 습진 같은 경우 각화가 되면서 이제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 있고 심각한 저혈압이나 당뇨의 중증 환자에게서도 이 무한증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이런 질환을 가진 분보다 네. 이제 기능성 무한증이라고 해서 땀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게 나는 분들이 더 많고요. 저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보통 몸이 좀 작고 마르고 이런 분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많은데 별로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땀샘이라는 건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발달되는 경우인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땀샘이 기능을 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네, 네. 땀이 점차 덜 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보통은 땀이 없다는 건 체온이 낮다는 거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약하고 그다음에 피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땀이고 안쪽으로 분비되는 게 점액인데 이 점액 분비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 기능, 호흡 질환까지 같이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꼭 어떤 약물 치료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운동을 해야 그렇죠. 되는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근본. 네. 네, 운동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고 이제 기능성 무한증 같은 경우는 피부 혈관에서 피부 바깥쪽으로 모공으로 가는 이 모세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럼 끝으로 이 여름철에 뭐 그러자도 땀은 많이 흘리지만 네. 그래도 좀 건강하게 땀 흘리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건강하게 땀 흘리는 방법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땀 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찜질방이나 이런 목욕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과도한 체온 상승을 시켜서 땀 내는 경우에는 치표 말초만 이제 여는 거기 때문에 네. 수분 탈수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비의 흐름도 좋아지고요. 피부가 깊은 모공부터 열리기 때문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되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홍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사실 가장 좋은 땀을 내는 방법은 운동을 통해서 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지금 막 요즘처럼 무지하게 저도 덥다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에어컨에 앞에서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안 되는군요. 네, 네. 적당한 운동은 네. 필요하겠고. 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